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반가워요.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정말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염이 뭘까요? 위염은 말 그대로 위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위염은 갑자기 생겼다가 짧은 시간 안에 가라앉기도 하지만 만성위염은 몇 달에서 몇 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속이 쓰리신가요? 아니면 몇 달째, 몇 년째 위염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is learnable. 너너블리 TV. 이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나 문헌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너블리와 이야기 어때? Hi there, I'm Lovely. My channel is provided with English subtitles. If you need, please turn on the caption and enjoy it. Thanks! 경미한 위염에 걸렸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위염이 심해져 ulcer, 즉 궤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위염이 궤양으로 진행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배 윗부분이 아픕니다. 그리고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요.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피를 토하거나 대변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위장 출혈로 인해 빈혈이 유발되면 평소보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증상이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위염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NSAID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였을 때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진통제를 드셨을 때 위염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잦은 음주, 세 번째는 면역 시스템이 위장을 공격하는 경우, 네 번째는 중대한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위염의 주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치료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보통 위에서 발견됩니다. 세계 인구 중 절반이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증상도 없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궤양이나 나아가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되게 될까요? 바로 분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감염되게 된다는데요. 이 균은 우리 몸에 들어가 위의 보호 조직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특정 효소나 독소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효소나 독소들은 위나 십이지장의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장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위와 십이지장은 위산이나 소화효소들에게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균이 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가스트리티스, 위염이 되는 것이고요. 십이지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듀오데나이티스, 십이지장염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위궤양이나 위암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암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군들 문헌을 찾아보니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도 받아봐야 되나? 그럼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어떤 약을 사용하게 될까요? 치료기간은
2주, 3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항생제와 위산이 적게 분비될 수 있게 하는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균이 내성이 생기기 전에 박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생제를 2가지 정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메트로니다졸, 클레리트로마이신, 비스무스 등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들을 사용할 때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경미한 정도인데 10% 정도의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항생제들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용되는 항생제인 메트라니다졸과 클레리트로마이신은 복용하는 동안 입안에서 시큼한 금속 맛을 느끼게끔 합니다. 메트라니다졸의 경우 복용 중에 음주를 하셨을 경우 얼굴이 화끈화끈 붉어지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키거나 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 비스무스가 있는데 이 약은 복용하면 변이 검어지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치료요법 중 다수는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주 동안 치료를 해도 20% 정도의 환자들은 균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시 2주 동안 위산을 적게 분비해주는 약과 함께 2가지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어도 1가지 이상의 항생제는 내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바꿔서 치료합니다. 그 외에 다른 원인들로 인한 위염에는 위산 분비를 줄이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다음에 위장약만 따로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내성을 가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포인트! 평소에도 우리가 이러저러한 질환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받은 약은 꼭 끝까지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